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김혜준 대표입니다. 저는 아버지 운동가이면서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기술은 흔히 많은 오해를 주는 그런 책이죠. 저 역시도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나가기 전에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파트너를 어떻게 잘 꼬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의 기술을 펼쳐 들었다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전혀 제 목적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 책을 나이가 들수록 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왜 우리는 아빠들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성애는 결코 그냥 공짜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성, 이거 우리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부성은 모성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모성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녀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관적이고, 또 모성애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성격조차도 무조건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아빠의 부성은 객관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애정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상대적인 특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성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엄마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성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 애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100%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성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둘째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아이를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상당히 의식적인 결단이 전제돼야만 부성애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애는 모성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자연 발생적인, 본능적인 속성이 좀 더 강하다면, 부성애는 상대적으로 이런 굉장히 이성적인 프로세스, 정신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이탈리아의 철학자 루이지 조아가 설명한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견해에 상당히 동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성애에 있어서는 이런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사랑의 구성 요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보호, 존중, 지식, 책임이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서, 또는 비바람을 피하게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중.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자녀가 나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무슨
굉장히 현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때 슬퍼하고 어떤 때 기뻐하며 무엇을 좋아하는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에게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지식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여러분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responsibility라는 이 아이가 굉장히 많죠. 철자가 어려워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책임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는데 이 에릭 프롬이선 책을 보면서 제가 물어볼 쳤습니다. 뭐냐 하면 에릭 프롬은 사랑의 네 번째 구성 요소인 책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인간 존재의 요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책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요청이 표현되었든 표현되지 않았든 자 여러분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아빠에게 바라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로 하든 말하지 않든 그 아이가 가지는 아빠를 향한 어떤 바라는 바에 대해서 아빠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 response라는 것이 반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하다의 명사형인 responsibility가 책임이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에릭 프롬은 사랑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로 보호, 존중, 지식, 책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볼 때 사진인데요. 이때 제가 사실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보면서 주례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부른 노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두 번째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노래를 다 부르진 않았습니다. 한 소절씩만 불렀죠. 이 두 노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뭡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나 본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저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노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만행을 저질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에릭 프롬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세 가지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첫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급급하다. 자,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때는 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지 아이가 나를 어떻게 아빠를 따르고 사랑해 줄 건가를 먼저 내세워서는 구성에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얼마나 매력적인 상대방을 만나느냐의 문제다. 즉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에릭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본인의 문제라고. 즉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빠인 내 자신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 오해가 생기는 것이 사랑이란 그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강렬했던 감정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랑은 온돌방의 온돌처럼 은은하게 따뜻함이 지속되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속성. 찰나적으로 처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과정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온유함, 온유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아이에게 있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아이가 얼마나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나 또는 사랑을 둘러싼 오해 등등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볼 때 부성애가 아빠로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